훈훈한 남자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와 함께하는 훈훈한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송금종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죠? 12월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크리스마스? 우리 직장인들에게는 정말 12월 하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때문인데요. 연말정산하면 해마다 돌아오는 귀찮은 연례 행사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와 함께라면 무려 세테크도 가능합니다. 학교 다닐 때 시험 전날 일명 벼락치기 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그럼요. 네. 연말정산 벼락치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정해진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연말정산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누군가에게는 13월에 월급이 되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13월에 세금 폭탄이 되기도 하는 만큼 이 시간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 연말정산이 어떤 건지부터 좀 알아보죠. 어떤 과정인 거죠? 네. 연말정산은요, 1년간의 소득을 정산해서 이미 납부한 금액과 정산된 금액을 비교한 뒤에 더 낸 돈을 환급받거나 또는 모자란 세금이 있다면 더 징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르면요, 공제요건은 12월 31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12월이 중요한 거죠. 사실 또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모르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좀 자세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이 연말정산을 왜 하는 건지부터 좀 알아보죠. 네, 세법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는 미리 세금을 떼고 지급하게 됩니다. 이거를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건 임의대로 떼는 것이고요. 정확한 세금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정확한 세금과 임의로 뗀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 바로 연말정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연말정산이 꼭 필요한 과정이긴 하지만 사실은 번거롭고 귀찮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이 선택의 여지 없이 연말정산은 그러면 꼭 해야 하는 겁니까? 예, 그럼요. 같은 직장인이라고 해도 연봉은 다 다르고 지출 금액 역시 차이가 있잖아요.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거나 또는 꼭 필요한 곳에는 지출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의대로 가져간 세금을 돌려받으려면요, 이 연말정산 과정은 필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 반대로 많이 벌지만 지출이 적은 분들, 그런 분들은요, 나라에서 임의대로 가져간 세금보다 더 사실 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돌려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또 돌려주기도 또 해야 하는데 모두가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로 꽉 차져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 내역부터 살펴볼게요. 어떤 부분을 공제해 줍니까? 네, 공제란요, 말 그대로 내야 할 세금을 빼주는 건데요. 세금을 빼주는 방식에서 보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도 그러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소득공제가 어떤 부분을 빼주는 건가요? 네, 소득공제는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액 가운데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공제와 연금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등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양가족입니다. 인원수마다 공제되는 기본 공제를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60세 이상 부모, 만 20세 이하 자녀에 해당되는 요건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에는요, 1인당 연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되게 쉽게 설명을 해주는 듯한데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좀 예를 들어볼까요? 예,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먼저 자신의 연간 소득액에서 150만 원을 빼준다는 겁니다. 자신의 연소득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인데 10살짜리 자녀가 한 명이 있다고 치면요, 150만 원을 뺀 2,85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만약 65세 부모와 5살, 15살 아이 이렇게 부양을 하고 있다면요, 기본 공제는 4명으로 600만 원을 공제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기본 공제를 받을 때 부모와 거주지가 달라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해요. 사실 따로 살아도 실제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이건 또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지만 생활비를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실제 부양 대상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부모가 아니어도요, 만 60세 이상의 처부모, 친정부모, 시부모, 조부모, 만 20세 미만이면서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인 형제자매와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네. 단 며느리와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부양가족 수부터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율도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세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적게 벌면 적게 내고요.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게 당연한 만큼 그렇게 정해진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세율이 10%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3천만 원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면 300만 원이겠지만 네. 2,850만 원에 적용하면 285만 원이 되는 거겠죠. 150만 원 소득 공제 때 실제로 돌려받는 세금은 15만 원이 됩니다. 그러네요. 그 자신의 세율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 대상 그리고 카드 사용액 등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득공제 내역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알아본 것처럼 부모와 자녀 등 부양가족 외에 또 어떤 부분이 소득공제에 포함이 됩니까? 네, 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보통 그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그리고 체크카드 사용액과 현금 영수증 발급액은 30%가 공제가 되는데요. 다만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쓰고 초과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로 들어가는군요. 자, 그 외에 또 어떤 내역이 들어가나요? 예, 우리가 필수적으로 납부하는 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 납부액은요,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절반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연금을 내주는데 여기에서 소득공제 대상은 본인 부담뿐이고요. 그렇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대신에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국민연금 말고 그 외에 개인적으로 또 연금을 붓기도 하는데 그렇게 개인연금도 소득공제가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만 해당이 되고요. 개인연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셔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알아본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의 가운데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세액공제는 그럼 세금을 빼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세액공제는요, 납세 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빼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소득공제가 큰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 같지만 세액공제는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경우에 따라서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포함 내역도 궁금합니다. 앞서서 소득공제는 부양가족 수와 국민연금 그리고 카드 사용액 등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세액공제는 어떤 종류들이 또 들어가 있나요? 네, 세액공제 대상은 주식 배당과 전자계산서 발급, 재해손실, 연금 계좌뿐만 아니라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등 그 내역이 꽤 다양합니다. 또 세액공제는 자녀가 많을수록 이득인데요. 20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1명일 경우에는 연 15만 원, 2명일 경우에는 연 30만 원, 3명은 연 60만 원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네. 출산하는 해의 경우에요.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부터는 70만 원 세액공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좀 더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이 공제 내역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카드 사용부터 보면요. 좀 전에 알아본 것처럼 소득공제에도 포함이 됐는데 이게 얼마나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는 연봉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넘는 금액 중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의 공제 비율이 다른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와의 현금은 30%를 300만 원 한도에서 공제합니다. 네. 이게 알 것 같으면서도 좀 헷갈립니다. 예를 들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1년에 3천만 원을 버는 근로자가 현재까지 급여의 25%인 750만 원을 이미 카드로 소비한 상태이고 12월 31일까지 500만 원을 추가로 사용할 예정이라면요. 지금부터 남은 금액을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15%인 75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한다면 30%인 150만 원이 공제가 되니까요. 그 차이가 꽤 큰 편이죠. 그러니까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쓸 때 그 이상일 때 훨씬 공제가 많이 되는군요. 자, 그렇다면 연봉에서 신용카드 사용 비율을 먼저 파악을 해보고 25%까지 일단 달성을 했다 싶으면 그 이상은 체크카드 혹은 현금으로 사용하는 게 공제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네, 다만 현금 사용 시에는요. 그냥 쓰시면 안 되고요. 네. 반드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면요. 올해부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연말정산 공제율이 10%나 올랐고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에는요. 그만큼 공제를 많이 받게 된다는 점 역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서도 이게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또 따로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네, 중요한 부분 정확히 잘 짚어주셨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연봉의 25%를 신용카드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공제가 안 되는 내역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내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르면요. 보험료와 각종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 어린이집이나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도요. 같은 교육비 역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보험료와 교육비는 이게 신용카드 공제 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네, 다만 교육비 중에서도요.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부분이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서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될까요? 네, 정치자금 기부금, 그리고 법정, 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기부금, 세액 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그리고 자동차 구입 비용도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신차가 아닌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에는요. 구입 금액의 10%가 공제 대상에 사용 금액에 포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액 공제 내역도 자세히 볼게요. 일단 의료비의 경우는 소득 공제가 아니라 세액 공제를 받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의료비 세액 공제 내역을 보면요. 일단 올해부터는 난임 시술비의 경우 다른 의료비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의료기 공제율은 15%인 반면에 난임 시술비는 20%인데요. 의료비 중에서도 난임 시술비를 별도 구분해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난임 시술비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정부가 이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높인 건데요. 그래도 관련 영수증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따로 영수증 제출이 또 필요한 항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정기구 구입 비용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가지고 있다가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세액공제 중에서 교육비에 대한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 주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로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한다는 점인데요.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 비용 또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거든요. 또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 현장 체험 학습비는 연 30만 원까지 공제 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공제 한도는요. 학생 한 명당 연 300만 원이니 그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송금종 기자가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서 알짜배기만 지금 짚어주고 있는데요. 사실 매년 연말정산에 대한 공제 항목이라든지 그 비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하셔야 되는 건데 올해부터 또 바뀌는 부분 몇 가지가 눈에 띕니다. 일단 저출산과 동시에 취업난도 문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제 항목이 좀 늘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늘었는데요. 29세 이하인 청년 그리고 60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 150만 원을 한도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취업자는요.
자녀 기간의 소득세 50%를 한도 없이 감면받고 2016년 이후 취업자는요,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은 29세 이하인 청년, 그리고 60세 이상인 사람, 또 장애인 경우 이렇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올해부터는 경력 단절 여성, 이른바 경단녀라고 하죠. 네. 경력 단절 여성도 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연 150만 원 한도에서요,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70%를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이제 경단녀, 취업자들께서는요,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 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네. 자,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더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늘었으니까요. 본인이 혹시 해당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월세가 있습니다. 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네, 1년 동안 지급한 월세 중에서요, 10%의 금액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약 25평 이하의 주택 또는 해당 연도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할 거는요,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는 아파트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고시원까지도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그 공제는 본인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가족 중 누구라도 가능한 건가요? 네, 예전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이제 공제가 가능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올해부터 배우자 등 기본 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요,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나와 있는 그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는 누가 해야 하는지도 정말 중요한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연말정산 혜택을 많이 받으려면 한쪽으로 몰아줘야 된다는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건데 부부 중에서 누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합니까? 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높은 쪽에서 부양가족 지출분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연봉 차이가 클 경우에는요, 적은 쪽에 집중해 주는 게 좋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1년에 3천만 원을 버는 A와 5천만 원을 버는 B가 이제 부부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돈을 많이 버는 B가 카드 소득 공제 최소 사용 기준인 25%를 넘기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만약에 부부 둘 다 이미 카드 소득 공제 최소 사용 기준을 넘어선 상태면 어떨까요? 예, 그럴 경우에는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주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같은 금액을 공제받더라도요, 세율이 더 높은 B의 공제 효과가 더 크니까요. 거기서 주의할 것은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부부 중 어느 한쪽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부양가족 1인에 대해서 부부가 각각 공제받을 수는 없고요. 자녀 양육비 공제도 한 사람만 받아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공제 내역과 절세 팁까지 알아봤는데요. 사실 워낙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다 기억하기는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미리미리 좀 메모를 해 두시는 게 좋을 텐데, 앞서 얘기했듯이 이 모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국세청은요,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지난달 7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해서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또 항목별 절세법 및 유의도움말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이용이 가능한 거죠? 네, 국세청 홈택스 그리고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도 개통을 했고요. 공인인증서가 있으면요,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용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어떻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네, 우선 공인인증서로 접속을 한 후에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월에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그리고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 금액을 확인한 후에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에서 12월까지 사용한 예상 금액,
그리고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과 줄어드는 세액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제받고자 하는 부양가족 인원과 각종 공제 금액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계산된 예상 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사항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연말정산이 궁금하고 또 고민이 된다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훈훈한 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